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추강 이루어져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 읽기 니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니체가 나왔죠. 참으로 대단한 철학자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프리드리히 빌레름 니체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니체가 나왔어요. 우리가 참 궁금해하면서도 잘 알고 있는 니체죠. 근데 니체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상을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역시 이 시간은 우리가 고민하고 조금 니체에 대해서 맛보기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을 죽여버린 니체, 그리고 초인을 탄생시키죠. 초월적인 신을 죽여버리고 인간이 그 초인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니체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문과도 같다. 니체를 통과해야지 그 이제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니체는 여자한테 가려면 채찍을 가져가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페미니즘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여성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은 뱉어졌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이 말의 배경에는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에게 둘러싸여 자괴감을 가지고 자랐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외모 때문인지 몇몇의 여성들에게 구애를 했으나 차였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여성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쌓일만도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매력이 없었나 보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여성들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겠죠. 자,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욕을 먹을 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셀은 그의 서양 철학사에서 여자 10명 중 9은 니체에게서 채찍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자를 회피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죠. 자, 니체에게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인데, 한 명은 쇼펜하우어이고 한 명은 바그너입니다. 요즘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뜨고 있죠.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뜨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세상적 차이겠죠.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니체는 1865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나누고, 표상은 단지 세계의 겉모습이며 세계의 가장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핵심은 의지라고 주장합니다. 즉 의지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 표상은 드러나는 것이죠. 즉 겉모습적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또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본질적으로 의지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의지만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세상의 물 자체이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의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지는 모든 것의 본질이고 인간은 이 생존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며 모든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오타가 났네요.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삶의 역사란 곧 고통의 역사다라는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쇼펜하우어를 회의주의자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우울함은 니체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 지금 우리가 뭐 쇼펜하우어를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성찰이 오늘날 왜 인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1868년 24세의 니체는 55세의 바그너를 만납니다.
바그너는 이미 독일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바그너는 음악과 철학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그너는 낭만주의적인 환상과 종교사상, 또 민족관을 결합하고 독특한 화음과 배경음악 표현 기법을 사용해 악극이라는 독창적인 음악 형식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바그너가 기독교에 빠지게 되면서 니체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농담조로 신의 개입으로 인해서 둘이 갈라졌다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와의 만남을 통해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 예술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두 가지 정신이 서로 대립하면서 탄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매우 유명한 사상이죠. 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두 가지 정신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이 예술일, 그리스의 비극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인들은 빛과 이성을 상징하는 태양신 아폴론을 숭배한 결과 아폴론적인 예술인 서사시, 조각, 회화 등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술에 취한 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강렬한 생명력을 분출해내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생명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열정과 욕망을 발전시킴으로써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곧 음악, 무용 등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러한 어떤 성격의 것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격의 것이 이러한 것들을 탄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의 비극은 이 둘의 충돌로 인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 비극은 디오니소스의 환희가 아폴론의 환상을 자극함으로써 그리스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생명에 대한 욕망을 분출하고 창작의 충동을 느끼게 했다. 니체는 이것이 그리스 비극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폴론적인 것이 있고 여기 디오니소스적.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쓸 때에도 아폴론을 위에다 적고 디오니소스적을 아래다 적은 것은 이게 뭔가 플라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 감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감각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리스의 비극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체는 1882년 일생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잘로메라는 여인인데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러시아 여인이었습니다. 니체는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녀는 니체의 재능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 니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니체는 이제 방랑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대작이 탄생하게 되죠.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철학시에 가까우며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신은 죽었다, 또 힘의 의지, 영혼회귀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서문 외에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니체를 전공하신 분들에 의하면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장에서 정신의 세 가지 변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즉 정신이 낙타로 변하고 낙타가 사자로 변하고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인내하는 낙타는 이상에 대한 정신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사나운 사자는 신앙의 파멸과 허무, 자유정신의 시대를 대표하며, 어린아이는 다시 이 허무로부터 극복하는 생명과 인류에 대한 순진무구한 긍정,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니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한한 긍정이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니체의 사상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한 추구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이 대립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 단계에 잘 맞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에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어떤 그 자유정신, 그거를 통한 이 이상의 파멸, 어떤 초월자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이 있으면은 그 이상적인 거죠. 신은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인데 그 신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신이 해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인간이 초인이 되어서 다시 무한한 긍정의 상태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신이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신이 그저 가설일 뿐이며 종교가 주장하는 구원과 속죄는 인간의 정력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고 신이 죽은 후 인간은 모든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니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초인 철학을 위한 것인데 흔히 우리가 위벌맨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 너머라는 뜻인데, 그래서 초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의 위치에 인간을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즉 초월적인 신에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이제 인간 스스로가 그 초월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해결하려는 그런 니체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경배를 초인에 대한 축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현대 철학에 있어서도 이런 초월에 대한 부분을 내재로 변환시키고 그런 전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으로 전복되어지고 이데아적인 것이 어떤 판타스마 그런 것들로 전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전복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니체가 영향을 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초인은 끊임없이 자아를 초월하는 인생관을 의미한다. 니체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점은 그가 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화려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이며 강력한 의지는 곡 생명력이다. 여기서도 역시 그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런 사상이 잘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라. 초인의 대지의 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약함을 핑계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니체가 주는 자극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짱이다, 완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으로만 우리가 니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인 그것은 끊임없는 차이들 속에서 니체에게 중요한 개념이 영혼회귀죠.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복. 근데 반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복이 일어나느냐? 계속되는 차이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즉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주체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초월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뭐 니체를 깊게 공부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니체의 이 자기 초월, 초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러한 반복 속에서, 경험의 반복이겠죠. 무의식의 반복, 어떤 그런 차이 나는 반복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주체, 자아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니체의 이제 원전들을 다 읽어봐야겠지만 전집도 나와 있죠. 니체의 책은.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다 읽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제 니체에 대한 책들을 한 번쯤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냥 무감각하게 반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죠. 니체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동일성, 동일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뭔가 영혼회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차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런 경험들, 또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니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니체의 다른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